연구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에서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인데요. 첫째, 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재가 한몫한다. 주민 정서와 여론을 뛰어넘는 객관적인 정보와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게 2006년 연구의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간 객관적인 정보, 정책 효과 분석,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했습니까? 딱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포항 지역 고교 평준화는 사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 지역에서의 요구가 있었고 또 1, 2차 연구를 통하여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평준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까지 그 후에 평가 영향 있었냐고요. 좀 전부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기신 면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아서 2013년도에 한번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 제도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 포항에서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6년, 2013년에서 나온 내용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입하기 이전 연구 용역에서는 포항시의 남구와 북구 간의 고등학교 분포 불균형이 심하다. 포항에 고등학교 14개 있습니다. 평준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14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가 북구에 있습니까? 12개가 있습니다. 예, 12개가 있습니다. 정원에 맞추어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6순위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학교에 배정한다. 이게 2006년도에 나왔던 내용의 일부고요. 2013년에 연구 용역 결과의 부정적인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학습 분위기 개선 효과가 없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의 효과가 크지 않다.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선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연구 결과가 우리 포항 평준화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일부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 과정 정상화라든지 좀 더 이제 교육을 큰 틀에서 아이들이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사실은 이제 교육이라 하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라든지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만은 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간 2015년에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거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거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뭐 감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평준화를 했을 때 하향 평준화를 할 것이냐, 상향 평준화로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냐가 이제 핵쟁점인 것 같은데, 그간에 또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은 뭐 노력을 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2013년 연구 용역이 사실 그 신뢰도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 7페이지 좀 펼쳐주세요. 이게 리커트 5점 척도로 했는 건데요. 현재 배정 방식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보통 이상이 70%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족 이상은 23%예요. 보통 이하로 보면요. 77%가 보통 이하라고요. 지금 제가 그 앞에도 있는 연구 결과는 다 저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부정적인 답변이 얼마인지 이 연구 용역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 이상이 23%, 보통 이상이 저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하는 얼마였을까요?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2013년 연구 용역에서는 고등학교 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고교 입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만 말씀드리고 참고인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 포항 교육자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요?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항 중3들 이 고교 입시에 아니면 그간에 자,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예. 됩니다.
뭐 포항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우리 되겠습니까? 포항 교육장님, 우리 예, 위원님 교육장님. 질의하시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간 우리 포항의 중3 고교 입시를 둔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가진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첫 번째 불만은 1희망을 하는 학교가 전체 14개교 중에 6개교를 제외하고는 다 미달이고 6개교만 과잉 희망을 하는데 추첨을 해서 떨어지게 되니까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가는 것이 가장 큰 불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 자료를 보면 한 75%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갑니다. 그럼 나머지 25%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게 되는 건 감내를 해야 되는 일인가요? 예, 일지망은 이제 배정을 해보면 77%가 일지망을 가고 이지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감내를 해야 됩니까? 이제 평준화 지역에서는 뭐 전국에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명 중에 1명이, 4명 중에 1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1명은 감내를 하고 저 멀리 가라. 왜? 이 제도는 그런 거니까. 지금 다른 학교에는요, 1지망, 2지망 두 개 받아서 첫 번째 30%, 20%, 50%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지망부터 9지망, 1지망, 10지망까지 쭉 다 써놓고 꽉 차면 한 4, 5지망, 7지망 이래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가장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가장 1지망 지원이 높은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4개 정도 됩니다. 3명 고등학교하고 가장 지망이 낮은 학교는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지고등학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180%, 정원의 180%가 신청하는 곳이 3명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160, 150 등등. 이게 4명 중에 1명이 원하는데 못 가는 게 아니고요. 3명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 2명 중에 1명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통계에 오르기도 하지요. 그 다음은 우리 학력의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또 다른 우려하는 포항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전혀 없지요. 예, 사실은 우리 측정하는 포항 시민들이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셨다면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고요.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교육 행정을 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경북 전체의 학력 변화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문제점 말씀드리는 건데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평준화 고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유는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의 진로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한다고 저는 파악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진학한 그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그에 맞는 학업에 열중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에요. 선호하는 학교들은 이런 고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의 학부모들도 뭐 지리적인 위치로 판단하는 부분도 많긴 하겠으나 그 학교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찾아서 진학까지 고민하는 그런 경쟁력이 없다면 그 학교를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포항의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런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교육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평준화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일시에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간 상향이 되었는지 하향이 되었는지 판단도 안 하셨으면서 지금 상향 평준화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포항의 고등학교들이 과거에 비해서 학생 유치에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정원이 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지역에서 많은 교육 관계자나 부모들 등등이 하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상세한 나머지 질의는 참고인 질의가 끝난 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참고인 누구? 우리 정벽탁 교장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예, 참고인 세명고등학교 교장 정병탁입니다. 예, 지금 고교 평준화는 참 지금도 찬반 의견이 참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요.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포항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시며 교육 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 평준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러 와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세명고는 일제방 지원자 수만 보면 포항의 중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학교의 노력도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질의하신 대로 남구에 평준화 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북구에 12개가 있고요. 아주 기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학교가 아주 빼어나거나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단설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아이들이 선택을 해주는 학교입니다. 하여 저는 본교에서 37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면서 87년도 선발 때부터 2008년 평준화를 거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포항교육을 특히 고등학교 교육을 지켜보면서 정말 늦게나마 이런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손익원 의원님과 박영선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2008년으로 역사를 되돌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선발고사의 문제점도 많았고 그래서 평준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16년째 돼가고 있는데 조금은 계로 수정을 할 때가 되었다. 늦었다. 정말 저는 교감 때 유치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이 왜 학교 앞에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야 합니까? 라고 교감 선생님 울 때 그리고 그 학생이 절규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제도에 제가 왜 희생돼야 합니까? 제가 공부 못하는 학생도 아닙니다. 저는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집 앞에 학교를 못 가야 합니까? 한 번에 컴퓨터 추첨으로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새 고등학생들 정말 똑똑합니다. 하여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본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1시간 반 이상의 거리를 달려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포항과 안동은 거리가 멀구나. 말로는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4개 학교 학생들이 평준화에 묶여서 이렇게 모순된 가운데 입학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저는 사실은 정년에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퇴직할 수도 있지만 애들한테 더 이상 죄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참고인을 왔습니다. 하여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배치가 남구에 2개와 북구에 12개 이거는 뭐 교육국에서도 안 되고 행정국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인들은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 전체가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내 손자가 곧 태어나는데 내년에 얘들에게는 이런 제도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부디 살피셔서 포항의 평준화가 혹시 더 나은 발전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늙은 교장이 마지막 바람입니다.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의 추첨으로 컴퓨터에 자신의 운명을 맡게 하는 우리 모든 중3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포항에 그 시내에 있는 애들은 단일 학군으로 한 번의 기회로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앞에 찰건 차고 뒤로 넘어가는 그런 배정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거 외에 우리 고교 평준화 외에 그리고 또 남구 북구의 불균형 외에 또 우리 포항 교육이나 그런 뭐 그거 입시 이런 데 대해서 의견 제시할 게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제가 고등학교에만 근무했고 고등학교 입시, 대입시 정도만 제가 전공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포항 시정에서 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고 저는 단지 고등학교 교육이 제1의 도시답지 않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동이 하다가 그만뒀고요. 저는 대구의 평준화 3회입니다. 대구의 평준화하고 포항의 평준화하고 저는 같을 줄 알았습니다. 역시 달랐고요. 그리고 안동의 평준화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안동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저는 경북에서 태어나서 군 생활까지 안동에서 하고 지금 포항에 살고 있는 대학교만 대구에서 다녔고 뼈저리게 경북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경북을 사랑합니다. 하여 우리 경북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포항이 정말로 경북 제1의 도시라면은 그에 맞게 교육 행정도 따라가 주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지방이 발전하고 포항이 발전해야 경북이 발전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 아는 바로만 모르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적어도 한참 예민한 아이 17살 아이들이 운에 의해서 뭐 실제 학교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포항고등학교에 가는 애가 있고 그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애가 포항고등학교 못 간다면은 이것은 뭐 국민교육의 기회 등등이라는 어떤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준화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되돌릴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제발 이 제도에서 보완을 하자. 조금 더 보완하면은 우리가 후세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그것이 우리 기성인들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라면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님.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손익원 의원님 좀 2분만 마무리하고 예, 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게 당시 포항 외에도 경주, 구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평준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는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역사를 제가 다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역민의 일단 의견을 반영했던 걸로 알고 지역민의 있습니다. 의견만 반영해서 이제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했고 지역민의 의견으로 포항에 정책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공감하시지요? 예, 그리고 방금 오늘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제 평준화에 대해서 좀 냉철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준화에 관련해서 성과 평가 비슷한 평가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생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대상하고 학부형들하고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선배정을 한 일정 비율을 학생을 미리 뽑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서 중학교 때 교육과정도 정상화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뭐 특정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하고 고등학교도 또 좀 분발을 해서 조금 교육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단순히 지금 이 정책 좋아요 만족하십니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 이런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만족하십니까가 돼야 됩니다. 앞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주어져야 더 나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경북의 고교 입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 타시도 학생들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의 인문계, 예체능계 이런 고교 진학자가 우리 포항에서도 마찬가지 많이 나가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나가긴 하거든요. 또 특히 대구 인근 지역에 학생들이 더 타시도 유출 많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행여 많은 유입이 들어오니까 외부로 나가는 소수 학생은 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낭비되는 예산보다 절약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낭비되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또 고교 진학에 대한 우리 다양한 수요들 맞춰주시고요. 그 과정 내에서 유일하게 평준화 지역인 우리 포항의 입시제도 배정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길 간곡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손익원 의원님 정책 제안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육 당국도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봅니까? 예, 저도 그 학교 복합 시설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을 때부터 학교 복합 시설은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뒤에 교장선생님, 복합 시설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오게 된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질문을 해야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복합 시설 혼자 말씀하실 거면 끝나고 말씀 시간 드릴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제 질의 시간 아껴서 예, 그 다음 질의도 못 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교장 선생님께는 그 누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본인 역할이 하셨으니까요. 일단 그 사용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 더 들어야 될 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옳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자고요. 그게 교장선생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시겠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본인의 의견을 덧붙였지요. 교장선생님께서 참 다행스럽게도 학교시설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울릉군의 발전에 아니면 주민들의 안전에 학교시설 복합화가 있으면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처음에 복합시설 얘기했을 때는 울릉 지역에 사실은 울릉 지역에 평평한 곳이 학교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도 운동장에서 저녁 늦게까지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울릉 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을 이 지역에서 같이 활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복합 시설이 들어왔고요. 그 복합 시설의 주된 시설이 아까 하신 말씀이니까요. 대피 아까 말씀하신 시설이라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피 부분은- 시설이 필요하게 된 이유도 말씀을 주셨지 네. 않습니까? 11월 2일 날 북한의 도발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 혼돈한 지역, 대피할 지역, 대피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이 먼저 있고 그런 공간이 생길 것이며 그 안에 대피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네. 그죠? 근데 또 이제 주차장 진입로가 안 된다면서 말씀하신 게 도로에 중앙선이 없고 등등 말씀하시면서 또 본인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면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하신 말씀은요. 뭐 도로가 중앙선이 없어서 들어오고 나올 때 문제 있고 등등 하셨는데 좀 전에 최규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상 충분히 그런 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되려고 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유를 찾으려고 생각 안 듭니다. 그리고 운동장 현재 아이들 쓰고 있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당장 몇 년간 못 쓰게 되는 아니면 1, 2년 못 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기 마련이라고요. 하지만 그 운동장 지금 잠깐 안 쓰고 뭐 주차장 만들고 위에 운동장을 만든다면 제가 뭐 설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안 된다는 가정과 주민들의 반대와 도로 상황까지 고려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최규태 국장님 비롯한 시설과 설계 쪽에서 주실 의견이라고 보는데 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장 선생님께서 잘못 읽은 게 아니고요. 좀 더 의견을 듣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전향적으로 이미 그 대상자에서 탈락했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시고요. 울릉 구에 지금 뭐 사는 집이
울릉도 출신이십니까? 울릉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무태 사시고 계실 건데 예, 무태에 살고 울릉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일반 무태처럼 학교를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꽁꽁 묶어서 한다면 그 지역에 땅도 없는 울릉군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 선생님? 네,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하셨는데 도로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학부모님 의견에 제가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렇죠. 제가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다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울릉 교육장님께 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울릉 교육장 일어서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교육장님, 그 교육청의 역할이 학교와 교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 소멸, 지방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교육의 역할은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는 균형 발전의 역할까지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의 교육이 울릉군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키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시설 복합화, 아니요, 어떤 건 울릉군의 교육 행정이요.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 서비스가 아이만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만 잘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 4시까지 잘 보살펴서 보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앞으로도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의 역할이 지역하고 같이 이어져서 지역 소멸을 막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울릉은 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민들의 반대 없을 수가 없지요. 교육은 지역민들 학부모들 말고 사실 말들의 의무는 없긴 하지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교육과 의료가 발전을 위한 그런 방향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상초 교장 선생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아까 마지막에 주신 말씀에서 초등학교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학생들 초등학생 몇 시까지 등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8시 30분까지 등교하고 있습니다. 30분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8시 전에 학생들 봤습니까? 잘 안 봤던데요, 요즘. 아니요, 우리 지킴이 분이 8시부터 나오셔갖고, 예, 30분 동안 대부분 등교를 하고 그렇죠. 있는 8시 전에는 못 가는 학교면 8시부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8시에서 마지막 학생 6학년 귀가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돌봄이 끝나면은 한 4시 20분 정도에 예,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 그럼 같습니다. 나머지 그 시간에 그 학교는 어떻게 봐야 하죠?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나머지 학교가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후에는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예, 운동장에서 운동 활동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놀고 지금 우리가 학교 시설 복합화를 하고 아니면 학교 시설 복합화를 얘기할 때 학생들하고 낮 시간에 수업할 때 같이 쓰겠다는 그런 게 학교 시설 복합화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초등학교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등학교에 특별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학교의 그 어떤 사정마다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항상 학교 주변에는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이용해도 충분히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또 그 제1을 한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을 지하에 넣는다는 자체가 조금은 제가 좀 교장 선생님. 예. 교장 선생님 판단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네. 근데 교장 선생님 지하에 도서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건 교장 선생님 자의적인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럼 교장 선생님 판단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처음에 학교 시설 복합화가 왜 나오게 되냐면요. 주민들과 예.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자체가 교육청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 그럼 그거는 지자체가 기본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근데 교장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그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지하에 넣는 거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맞다고 초등학생들은 건강 필요 없나요? 서울에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터가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항상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 운장이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 교장선생님. 충분한 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예. 제가 지금 사실 계신 초등학교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네네. 지금 말씀 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학교에 타 지역의 부지가 충분하니까 거기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학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 구미시는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돈이 아까워 학교에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경제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교장 선생님, 예, 그 구미시에서 그러면 그 우리 운동장을 쓰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그 한번 물어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구미시 지자체가 얼마나 경제적인 지자체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한 번도 와서 위원장님.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 말을 끊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 질문이 참 많이 끊깁니다, 진짜. 교장 선생님. 정인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할 참고인이십니다. 말을 충분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이십니다, 그죠? 예, 참고인으로. 예. 참고인이 오신 거는 제가 물어보는 바에 대해서 참고와 답변을 주는 건데요. 그게 제 말을 끊고 할 말 다 하라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평소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손희원 의원님, 잠깐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우리 경북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수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복합시설을 해가지고 전국 최대 해가 보험금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정책도 복합시설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합시설을 하는 것은 학생과 더불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지금 어디 예, 구미 향상입니다. 윤동영 네네. 황산초등학교 예. 교장선생님 몇 년 하셨습니까? 예, 교장을 6년 하고 지금 교육청에 예, 예. 근무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교육청에는 근무한 안 적이 했죠. 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전혀 근무 안 하고 네. 그저 일선에서 네. 교사 아마 하고 지금 교장 직책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에 딱 오기에 완전 그렇게 묻어납니다.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자세가 불량하기 짝이 없고 저기에서 누구가 저기에 뒤에 앉아가지고 의자 뒤로 앞으로 쭉 빼가 이렇게 앉아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잠시도 안 했어요. 숙여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계속 머리 써담고 여기에 자랑스러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저도 처음 이 자리에 와서 긴장이 되고 그래서 긴장을 풀려고 하는 긴장을 풀려고 하는 것 그건 같으면 없습니다. 그런 태도가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37,000 우리 교직원들이 천치다 어떻게 보면은 욕을 먹고 있어요. 자리 들어가세요. 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 감시감독을 받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예, 감시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몇 개 기관이 도의회 감시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예, 유초, 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직속기관,
예, 그렇게 있습니다. 경상북도로 그렇게 했죠. 경상북도 의회 감시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와 예, 예, 경상북 자치단체 중에서는 행정자치단체 교육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입법기관이고 또 행정부 집행기관으로 견제를 하고 정책을 제안을 하고 또 정책이 잘 되는지 감시를 하고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행정감사도 하고 각종 자료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만 저희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일선 학교까지 다 하는 겁니까? 교사까지? 여기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일선 아까 말씀드린 유초중고 대안학교 다 포함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의회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면서 우리 경상도 교육 전체 전반에 대해서 정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각종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정책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장 선생이 교육위원장을 도의원이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우리 학교는 교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원들은 단일 직급입니다. 단일 직급. 직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장. 그 교장이 제가 그러면은 교회라고 부를까요? 교사라고 부를까요? 의도적으로 교육위원장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도의원. 이렇게 하면은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 신분은 저거 유래할 때는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공무원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사가 있고 예산을 주는데 월급이 어디 나오세? 월급 날대로 꺾이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라든지 우리 도의회를 아예 일선에 가면은 그저 인정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장학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장학관 신분이 또 지방직으로 바뀌죠. 저거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전체 다 교원들은 저거 편하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집단해도 해가지고 관찰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멈추는 날도 많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국장님 교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원으로 부를까요? 제가 학교 번거로운 선생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학교 교장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직책은 여러분들 직책을 얼마나 힘들게 직책을 다뤘습니까? 불러줘야죠. 특히 행정직 공무원은 직급이 있어요. 교육직
공무원들 직급이 없어요. 전체 다 평교사입니다. 직책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직책을 부르지마나 되겠어요? 그 위원장마다 인정 안 하는 그런 이 조직에, 그래서 이 조직은 빨리 하나 조직 진단을 해서 빨리 만들어. 우리 경북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권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하면서 이 완부분들이 불만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자, 교육국장 어떻게 하면은 개선책이 나오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학교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조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연구 논문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행정 기능을 하는 행정 조직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자 연수 또는 교사 연수 때 학교가 교사 조직뿐만 아니라 일종의 행정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되는 연수라든지 또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그저 이야기해가지고는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 소방도 있어요. 소방도 국가직입니다. 아니 국가직이면은 그 국가직은 지방에 있다 국가직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것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의회뿐 아니라 이 조직이 우리 교육 감림도 건드릴 수 있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성진 자기가 다 관리하고 교장 자기 교장 될 거 다 알아요. 이런 조직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평교사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만 가르치면 되지만도 교장 같은 경우는 집행 권한이 있고 이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22개 교육청에서 자격지도로 1조 500억을 갖다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거기다가 정책 수립하고 입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물론 고등학교는 여기서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사님.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는 그 학교 예산부터 운영 그리고 이제 교육 방향까지 등등 많은 다양한 권한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장쌤이 되시면 설계 방법 몰라도 그 도로상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지 그 지역 행정, 지자체 행정이나 지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아도 그 땅에 들어오는 거는 경제성에 따라서 교육청의 땅을 가져갈 것일 뿐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좀 실망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그 오늘 있었던 참고인들의 답변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행정을 끌어나갔어야 되는데 여러 면 다양한 면에서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답변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